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체제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YTN 이동우 보도국 부국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 주호영, 이정현 누가 되더라도 사실 이변이 아니다,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정현을 새누리당 당원들 또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도 들어갔고 이정현을 선택한 그 이유, 제일 큰 이유는 뭐였다고 보셨습니까 어제?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대중성 또 그 대중과의 어떤 소통 능력, 그런 어떤 진정성 이런 데서 승리의 요인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는 여론조사에서 38%를 얻었고요. 주호영 의원이 20%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났군요. 더블 스코어 가까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차이가 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70%가 반영되는 대의원 대상 투표하고 그리고 당원 대상 투표에서도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 모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친박계 어떤 조직적인 어떤 지원도 있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민심에 있어서 그런 더 우위를 점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친박계의 지원도 얻을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그 민심이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경력과 이미지 이런 것들을 지지를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항상 허름한 회색 점퍼에다가 밀짚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서민적이고 이제 소탈한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뭐 사실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죄송합니다만 동국대 정외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뭐 유명한 법조인도 아니고 그리고 뭐 기업인 출신도 아니고 정치적 명망가 집안의 자제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 흑수저 출신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 인생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호남에서 계속 그 지역 감정에 계속 도전을 해서 거기서 어렵게 당선이 되고 그래서 3선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인 어떤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어떤 그 인기를 얻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결국 대표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기자들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한테 축하 전화 받았냐고 하니까 말을 아꼈다고 하고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나갈 때 박 대통령하고 관계가 정 같지는 않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었고 그래서 박 대통령과 과연 어느 정도의 밀월 관계일까라는 부분이 사실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내일 바로 대표 선출되자마자 내일 바로 청와대 오찬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여러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국장께서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기쁜 일이겠죠. 우선 뭐 본인하고 소통이 잘 되는 당 대표가 이제 정권 말기에 이제 1년 6개월 남은 임기를 비교적 원만한 당청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개혁이라든지 본인이 반드시 하고 싶은 법안이라든지 이런 걸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좀 유리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빨리 새로운 지도부를 좀 만나서 뭐 좀 격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분열과 갈등 이런 거 좀 해소하고 이제 화합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달라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빨리 오찬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른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바로 전날 다음 날 하고 이러던 그렇죠. 청와대에서 오히려 전격적으로 더 제안을 했다는 거고 뭐 새누리당 새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얼마나 뭐 좋겠습니까? 오늘 김재원 정무수석이 직접 예방해서 축하난 전달하고 그 모습인데요. 오늘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이정현 대표하고 김재원 수석의 대화 잠깐 들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당선되시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에서 이정현 대표님이 당선되시는 건 아마 잠자는 호랑이 아가리를 걸고 손이빨 2개 뽑아오는 것보다 더 힘들고 대통령과 맞서고 정부와 맞서는 것이 마치 정의이고 그게 다인 것처럼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나는 그 여당 소속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마 대통령하고 가장 많은 직접적인 전화, 통화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 국정을 다루는데 얼마나 많이 바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우리 수석님하고 많은 접촉을 좀 할 테니까 전화하기는 밤새 좀 켜놔주십시오. 제가 본래 올빼미라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스타일이라 새벽 1시, 2시에도 전화 올릴 거니까 어쨌든 주무시다가도 받을 수 있도록 좀 체제를 해주십시오. 대통령께 전화하시고. 과거에는 제일 많이 통화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떻게 들으면 또 직접 통화를 하기가 좀 어렵고 수석 통해서 하겠다 뭐 그런 뉘앙스로 조금 들리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정현 그 신임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분이죠. 예. 그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스승이자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본인이 오늘까지 오게 된 그 결정적인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그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에게 함부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본인이 직접 전화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좀 대신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만 뭐 김재원 그 정무수석이 뭐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직접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당청 관계는 상당히 이제 좀 밀월 관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것이 너무 그 이제 그 좀 과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뭐 청와대에 이중되냐 뭐 이런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또 얘기를 합니다. 저 이정현 그 신임 대표는 청와대에 대해서 뭐 정부나 청와대가 잘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이고 뭐 그 국민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뭐 서로 친한 사이일수록 더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뭐 충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소원한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이정현 대표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쓴소리를 한다든지 그거는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비박이나 탈박 인사들이 대표로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좋은 감정으로 맞는 얘기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군요. 그렇죠. 네. 조금 전 이정현 대표가 마치 대통령한테 맞서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한다면 그거는 여당 의원 소속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 듣고 아마 청와대 박 대통령 입장에서 좀 흐뭇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훈훈하겠습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당 대표가 그 대선 그 내년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선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민생, 안보, 경제 이런 것을 챙기는 것이 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뭐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고마운 그런 그 멘트겠죠. 근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칫 그 이런 부분이 그 좀 지나치다 보면 네. 새누리당의 어떤 내년 정권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마이너스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마 물론 이제 뭐 이정현은 뭐 하루 이틀 정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자칫 그 새누리당 당청 관계가 지나치게 밀월 관계로 가는 것은 오히려 내년 그 대선에는 상당히 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어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최고득표였죠. 예. 최고위원 중에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이른바 진박 감별사라고 불렸던 내가 가는 쪽이 진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조원진 의원의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조원진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예. 최고득표를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최고 득표의 소감보다는 우선 우리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연화와 혁신을 해라 이런 입장을 전달하신 것 같고요. 네. 그와 동시에 화합과 통합도 같이 해라 이런 것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친박 일색으로 지도부가 채워지다 보니까 이게 도로 친박당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조금 전 그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당청 관계가 밀월로 가면 갈수록 내년 대선에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당 정청 관계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앞으로 당이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네네. 또 그러한 그 분위기로 아마 갈 겁니다. 그리고 뭐 밀월 관계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하고 정하고 청은 같은 한 몸입니다. 여당은. 그래서 그런 밀월 관계보다는 오히려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당을 이끌어가고 정책들을 이끌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민심을 전달해주는 입장에 있어서는 좀 더 원활하게 오히려 정부나 청와대 쪽에 전달이 가능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저기도 조금 전에 그 얘기를 오히려 그래서 더 원활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워낙 그 당청 관계가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게다가 더 대통령을 모셔왔던 분들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다시 그게 대등하게 소통이 되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일정상 또 당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정부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당이 앞장서서 풀게 되면은 네. 그것은 플러스 요인이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불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대신에 뜻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네. 부분들은 서로 조율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당 앞으로도 당이 우선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동우 부국장이 저희 함께 좌담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속보 잠깐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선수 의원, 김수민 의원 지난 총선 때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그동안 수사를 받아왔는데 조금 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구속영장이 2번 기각됐고 그래서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습니다. 자, 이동우 부국장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동우 부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정현 신임 대표는 본인이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 호남 유권자의 20% 정도를 끌고 올 수 있다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전당대회 마치고 나서 내년 대선 후보 경선을 슈퍼스타 K 방식으로 해서 흥행에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정권 재창출 위해서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의 슈퍼스타식 이런 방식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당에서 후보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당에서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 이슈별 혹은 어떤 싸움 차원별로 또 정당이 주최하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 후보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겠다. 그래서 올 연말 정치 일정상 보면 올 연말까지 이 후보들을 그라운드에 올려야 되고요. 내년 3월까지는 후보 압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까지는 이제 후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정치 일정상 보면은 우리 당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을 국민들한테 드러내고 국민들께서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또 이정현 대표님의 입장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 가지고 그 후보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정권 재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합과 하합은 처절하게 하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은 세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 좋은 후보들이 우리가 있고 또 새롭게 영입될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은 저희들은 확실히 가능하다.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은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아시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현 신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현재 새누리당으로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0%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후보를 영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세간에서는 결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쟁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연 정치적 근육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그 회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반기문 사무총장도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은 국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가지셔야 되고 예.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 또한 우리가 영입할 후보군 중에 한 분이다. 네. 또 기존에 있는 대통령 후보군에 속해 있는 분들도 아주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하고의 공정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혹시 어떤 식으로건 뭐 직접 뭐 전화 통화건 아니면 뭐 다른 통로를 통해서건 반기문 총장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시거나 의사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뭐 기회가 되면 누구를 반기문 총장뿐만 아니고 오늘 아침에는 저는 뭐 김무성 대표하고 통화를 했고요. 예. 유승민 대표하고도 전화 연결을 했는데 사실은 회의 때문에 전화가 좀 이따 전화 통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당의 어떠한 분이라도 우리 대선에 충분히 그 필요성이 있는 분 같으면은 언제라도 만나고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하고는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방 다니신다 고생하신다 했더니 저보고 뭐 국민 목소리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으시면은 예. 뭐 만나 뵙고 언언도 드리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곧 통화를 하신다 말씀이군요. 뭐 저는 전화했는데 안 돼서 좀 이따 전화 통화 드리려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이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반기문 총장이 유리해진 게 아니냐 이정현 대표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단히 유리해진 거죠.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정현 그 신임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금 새누리당으로는 뭐 그 정권 재창출할 수 없다. 가능성이 0%다라고 하면서 영입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슈퍼스타 K 방식으로 그런 그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렇게 흥행을 그 성공시키겠다 그랬었던 예. 건데 이제 그렇게 강조했던 이정현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에 이제 상당한 공을 들인다고 봐야죠. 근데 예. 친박계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 계획을 해왔던 부분이고 예. 앞으로 이제 착착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유리한 이제 고지에 올라선 거고 반면에 이제 당내 이제 비박계 주자들 김무성 대표라든지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남경필 경기지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이제 불리한 위치에 빠진 거죠. 특히 비박계 인사들 같은 경우 이번에 뭐 노골적으로 비박계 그 대표 주자인 그 주호영 의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뭐 그랬는데 결국은 아시다시피 뭐 결과가 이 뭐 친박계 후보는 3명이나 나오고 비박계 후보 1명으로 단일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한 표 차이를 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비박계 후보들이 어떤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조직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이제 여실히 드러낸 거죠. 예. 현실적인 영향력이 정치력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준 그런 셈이기도 한.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김무성 대표야 어차피 뭐 비박계 대표 주자로 이렇게 나섰으니까 그걸 어쩔 수 없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저는 행보라고 보이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친박계하고도 상당히 사이가 좋았고 예. 사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상당히 괜찮은 후보가 바로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선거 전날 그 주호영 후보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이벤트를 했단 말입니다. 조금 좀 성급하지 않았나.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 지역구를 놔두고 뭐 어떻게 보면 방심했겠죠. 그래가지고 뭐 서울 다른 후보들은 물론이고 분당까지 가서 지원 유세를 했거든요. 예, 네. 그 결국 그 지역 구민들의 어떤 이런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한 지역 구민들로부터 오히려 퍼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주변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판단 미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우 부국장의 해설 들었고요. 조원진 최고위원을 직접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